245. 아하, 아침 저번 주 수요일에도 200마리, 네. 오늘도 200마리 넘게 아, 감사합니다. 지금 25m 건으로 가갖고, 실제 옥수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보니까 70몇 마리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5m 건으로 가서, 그때부터 뭐 주구장창 계속 올라왔지. 그래갖고 거기서 200 찍었지. 아, 진짜 수심 낮은 데가 정말 효율적입니다. 웬만하면 수심 낮은 데서 잡는 게 별로야. 이제는 깊은데 싫죠? 아, 싫어. 오늘 몇 마리 잡으셨다고요? 오늘 316마리. 아하. 400수는 못했네. 400은 못 찍었습니다. 와에 어땠어요? 300을 넘긴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패턴이? 오전에 첫 포인트에서는 꽤 잡았죠. 한 50마리 정도 잡았다가 두 번째 5m에서 10m 선 포인트를 이동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주주주주 올라왔죠. 1타 1피 뭐 쉴 틈도 없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그래요. 열심히 하셨네, 열심히. 아, 네.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요즘 한참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들이 촬영이 된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바로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시기를 놓쳐서 그냥 썩어가는 중입니다. 우선 최근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서해권, 보령 서해권 오천에서 나가는 반만료에서 주로 다니는 포인트에 대한 패턴 잠깐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계속 그래도 300마리, 200마리 넘기시는 분들이 쭉 이어져 왔고요. 쭉 이어져 왔는데 이번 대사리 때 아주 폭염에 물기복이 좀 많아서 좀 한 이틀 정도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좋았고 이틀 정도 좀 힘들었다는 거. 근데 그 힘들기 직전에 보였던 패턴이 뭐였냐면 예민한 패턴이라고 그냥 말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쭈꾸미가 날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짧게 짤깍짤깍 낚싯대를 이렇게 짧게 해서 확인이 안 되고 길게 초경질대로 한 30cm 이상 들어봐야 느껴지는 그런 쭈꾸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쭈꾸미를 확인하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면 길게 쭉 들어 올려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3초 있다가 길게 들어보고 5초 있다가 길게 들어보고 7초 있다 길게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돌쭈꾸미 패턴 계속 보였고요. 소라나 돌 들고 나오는 애들 많았고요. 올해 좀 특이점이 진짜 엄지손가락만한 요만한 쭈꾸미들이 소라 안에 들어가서 소라를 깨끗이 청소하고 소라 안에 붙어있는 놈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은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못 잡으시는 분들 많았어요. 밑걸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문어가 또 같이 나와주다 보니까 문어하고 혼동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런 복합적인 패턴이었는데 그 중에 다 알고 계시는 패턴 말고 헷갈렸던 패턴이 길게 들어봐야 됐다는 거. 초경질대로 30cm 정도 들어봐야 확인이 됐으니까 연질대로 이렇게 많이 휘는 낚싯대가 많이 휘는 낚싯대로는 1m 이상을 들어봐야 느껴지는 놈들도 있었다. 그래서 의심이 가면 챔질로 꼭 확인을 하시고 빨리빨리 감아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고요. 챔질도 채면 다리가 끊어지거나 없어지는 놈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쭈꾸미 놓친 것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전체 쭈꾸미의 최소 20-30% 이상이 그런 놈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놈들을 빼면 마리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서해 보령권 5천항에서 나가는 반만료가 다니는 포인트에서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쭈꾸미를 날아다닌다. 밑에서는 안 느껴지고 들어봤더니 느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쭈꾸미가 붙어서 밑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쭈꾸미는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압니다. 근데 이렇게 당기거나 이렇게 당기면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얘가 항상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으로 거의 갑니다. 후진으로 가고 있고 뒤에서 쫙 당겨주면 좋겠지만, 후진으로 갈 때 살짝만 밀어주고 살짝만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늘러붙는다면 후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기더라도 같이 후진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후진으로 갈 때 얘들이 이렇게 밀어주면 무게감으로는 전혀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겨봐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당기면 당겨보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간과하시면 힘든 상황이었고요. 작은 쭈꾸미, 큰 쭈꾸미 가릴 거 없이 패턴은 그런 패턴 똑같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쭈꾸미 마리수를 올릴 때, 특히 사리 때 그렇습니다. 사리 때, 조금 때도 꾸준히 잡으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리 때 특징이 뭐냐면 몰려서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어떤 특정 시간에 쭈꾸미가 막 몰려서 우르르 나오는데 막 계속 넣었다 뺐다 해서 빨리 잡아야 되는 상황에 1분 1초가 진짜 아쉽고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쭈꾸미를 못 대시는 분이 있어요. 쭈꾸미의 이 방향도 몰라서 때는 방향도 모르시는 그런 입문자분들도 있지만, 그 시간이 내가 쭈꾸미 못 대고 있는 시간이 많이 잡힐 시간이면 치명적일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다시는 분들은 쭈꾸미가 여기 붙고 두 개 다 붙으면 더 힘들지만 여기에 붙었어요. 그러면 얘를 떼려고 가져가는 순간 얘는 밑으로 쳐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딘가에 걸리거나, 이게 쭈꾸럼틀이라는 데 들어가거나 해서 박히거나, 쭈꾸미를 뗐는데 이 밑에 또 와서 쭈꾸미가 붙거나 쭈꾸럼틀에 걸리거나 이렇게 해서 헤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거야 극복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일들도 많았고, 쭈꾸미가 쭈꾸럼틀에 딸려 들어가서 손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못 빼시는 분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쭈꾸미가 제압이 안 돼서 그래요. 쭈꾸미를 무슨 제압을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오징어도 제압을 해야 되고 쭈꾸미에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선 쭈꾸미 제압부터 말씀드릴게요. 챔질하고 최대한 빨리 쭉 끌어올려야 돼요. 쭉 끌어올리면 얘네들이 날개짓을 하려고 해도 쭉 이렇게 그냥 축 처진 상태로, 바늘이 있어서 쭉 처진 상태로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쭉 옵니다. 여기 걸렸다고, 다리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힘을 쓰다가 쭉 끌어올리면 애들이 축 처져가지고 완전 이렇게 쭉 늘어져서, 낙지처럼 늘어져서 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서 빨리 올려서 빨리 회수를 하는 게 쭈꾸미의 제압이에요. 그래도 떨어질 정도로 너무 빨리 올리면 안 되겠죠. 그거는 본인이 다 잘 알 거예요, 낚시 하시는 분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리되 빨리 감고 빨리 올리는 게 쭈꾸미의 제압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쭈꾸미가 올라왔을 때 완전 이렇게 축 처져 있단 말이에요. 완전 얘가 힘을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꽉 쥐고 있으면 이렇게 막 여기에 근육들이 보일 정도로 얘를 꽉 잡고 있습니다. 찔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얘네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방어 무기가 모든 것이 다 꽉 쥐는 게 얘네들의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위기감을 느끼거나 어떤 경계심을 느끼면 꽉 잴니다. 근데 그 잴을 흐트러뜨려서 완전히 제압을 해서 쭉 처지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죠. 심지어는 팍 이렇게 떨고 정신을 못 차리는 쭈꾸미도 있고요. 쭉 쳐져서 이렇게 늘어져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 올라왔을 때 쭈꾸럼틀이든 뭐든 내가 그냥 애기만 딱 뒤집으면 쑥 빠집니다. 이게 쭈꾸미의 제압이에요. 이렇게 애기만 뒤집으면 뚝 떨어져요. 이게 제압이 된 쭈꾸미예요. 근데 꽉 잡고서 안 넣고 있어요. 이거 떼려면 손으로도 안 떼어지고, 심지어는 이거를 애기를 떼어놓고 다른 애기를 써야 될 정도로 막 꽉 바늘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제압이 안 된 거죠. 걔네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쭈꾸미 제압이고요. 갑오징어의 제압도 역시 똑같아요. 똑같은데 갑오징어가 제압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도 도망가려고 하지만 갑오징어가 붙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쭉쭉 당긴다라는 것이, 쭉쭉 이렇게 당긴다는 것이 대부분은 쭈꾸미지만, 쭉쭉 당기면 벌써 애들 먹물을 쐈습니다. 바늘에 걸렸어요. 쭉 갑오징어가 바늘에 걸려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먹물을 쏘고 쭉쭉, 이게
갑오징어가 땡기는 쭉쭉입니다. 근데 갑오징어 제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쭉쭉 땡기는 거를 1년 내내 한 번도 못 느껴요. 그 전에 챔질해서 빨리 쭉 올라갑니다. 갑오징어가 왔어요. 챔질했어요. 쭉 그냥 올라갑니다. 얘가 이걸 할 때까지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갑오징어 낚시에서 성향이나 낚시 스타일에 따라서 쭉쭉 땡긴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쭉쭉 땡겼을 때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먹물을 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물을 쏘고 나면 그 일대에 공습경보입니다. 경계경보도 아니고 공습경보예요. 얘네들이 먹물을 잘 안 쏘려고 해요. 진짜 위기 상황 때만 쏘고 자기들이 서식하는 곳에 먹물을 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그런 신호가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네들 전체가 다 긴장할 수 있죠. 무던한 갑오징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갑오징어라도 내가 죽겠어서 천적에 몰려서 먹물을 쐈는데 그거 보고 아싸 저 새끼 봐라 잘 도망간다 이러고 불구경할 먹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갑오징어라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속 안에서 갑오징어가 먹물을 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쏘더라도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쏘게 하는 게 훨씬 포인트의 보존에 의해서 이득이겠죠. 보면 잘 나오던 포인트가 특히 갑오징어 같은 경우 순식간에 갑자기 아예 입질이 없는 입질이 뚝 끊기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아마도 물속에서 얘네들이 어떤 경계심을 전체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고 추측입니다. 그건 걔네들이 아는 거지 제가 뭐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상만 하는 거고요. 추측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물속에서 먹물을 쏜다라는 건 우리가 갑오징어 낚시하는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수심이 뭐 20m 이상, 뭐 15m 이상 뭐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할 때 먹물을 위에서 바깥으로 쏘는 거야 뭐 버리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수심이 제가 최근에 많이 갔던 수심이 5m, 3m, 심하게는 1m까지도 갔습니다. 그런 데서 배 밖에다 먹물을 쏜다라는 건 갑오징어들도 보고 도망가라고 신호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뭐처럼 부려서 멋인 것처럼 쭉 쏘고 갑오징어 먹물을 배 바깥에서 닦고 올리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죠.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개의치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유의사니까 그날 본인의 낚시에 영향을 주는 거지 제가 낚시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쭈꾸미뿐이 아니라 갑오징어도 제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기 드로퍼에 돌에 하나만 핀돌에 하나만 달았을 경우에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삐뚤어졌죠. 얘가 싱커가 무게중심을 잡기 때문에 같은 돌에 꼈을 때 옆으로 빙그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래가 없는 애기 타입의 애기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꺾으면 돼요. 이거 90도 원래대로 이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세로로 돼 있었죠. 90도 꺾으시면 돼요. 꺾었죠. 그러면 핀돌에 하나에 애기 하나 쓰더라도 방향만 맞춰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쓰시는 분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똑바로 유지가 되죠. 물론 양핀도레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핀도레를 쓰시거나 여기다가 핀도레를 하나 더 다르셔서 뽕돌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도 달겠죠. 뭐 이렇게 다르셔서 뽕돌을 다시는 분도 있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도래를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여기에 뽕돌에 붙었을 때 최대한 바늘에 가깝게 바늘 밑에 유지할 수 있게끔 쓰는 거고요. 양핀돌에 쓰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라인 보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인 보풀 관련된 거를 의심하시거나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해보면 수심이 얕은 데서는 못 느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수심이 20m 이상, 제가 그 어떤 임계점 25m로 봅니다. 25m 정도로 보는데 이 라인에 보풀이 생기면 그 저항이 매우 커요.
그게 느껴지고요. 그게 느껴진다는 게 저항감을 느껴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채비를 요 뽕돌에 똑같은 채비를 내렸는데 라인이 매끄러운 라인과 보풀이는 라인하고의 차이점이 바닥감을 못 읽거나 입지를 확인하려도 확인이 안 되거나 내가 당겨봐도 계속 끈적한 느낌이 있다는 끈적한 느낌이 계속 있다라는 거는 내 채비가 경쾌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투명한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무게감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묵직하게 무게감으로 가서 묵직해서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 말씀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잡고 있는 저항감에 미끄러지는 이 미끄러지는 느낌에 쭈꾸미가 붙으면 미끄러지는 정도가 걸리는 느낌의 그 저항이나 부하를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라인 보풀은 치명적이에요. 아주 치명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나한테 엄청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것과 같이 또 내가 입지를 느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 제가 드래그이 없는 릴을 쓸 때부터 사용했던 것들인데 드래그를 세밀하게 조절을 하면 드래기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낚시를 하다 보면 드래기 미끄러지지 않으면 쭉 이렇게 뻗히는 느낌이 낚싯대 나는데 미끄러지면 그 미끄러지는 느낌에 라인 쓸리는 느낌이라든지 그 묘한 드래기 풀리는 느낌이 납니다. 나 드래그이 없어도. 요즘은 드래그이 나니까 뭐 워낙 소리로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걸로도 내가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자연적으로 참돔처럼 드랙이 미끄러지는 릴링을 하다가 핸들을 감고 있다가 드랙이 미끄러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챔질을 할 때 드랙이 풀리는 정도를 봤을 때 똑같은 챔질을 했는데 드랙이 확 풀린다든지 드랙이 많이 나간다든지 내가 손에서 못 느끼는 걸 기계는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다름을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랙에 미끄러지는 느낌 그리고 라인 가이드에 라인이 쓸리는 그 느낌 그리고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무거운 걸 감아 올릴 때 가이드에서 소리까지 달라집니다. 이런 점들까지 다 하나의 나의 신호를 가지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무게감만 가지고 하루 종일 왜 안 무겁지 하시는 분하고는 받는 신호 양이 다르죠. 데이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느끼는 쭈꾸미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조가 차이는 개개인의 실력이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닥을 찍고 내가 느껴보고 뭘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폴링 바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폴링 바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폴링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항상 폴링 시간을 체크를 합니다. 카운트를 해요. 어탐을 보고 수심을 봤는데 지금 현재 물이 이동하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예를 들어서 10m인데 내가 사용하는 뽕돌로 10에 바닥에 찍는다.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만의 비트가 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하거나 성격이 조금 늦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있고 내 심장 박동에 따라서도 나만이 편하게 느끼는 그 비트가 있습니다. 그 비트를 세는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셉니다. 마음의 카운트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10m가 떨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는데 안다. 열하나, 열둘, 열셋 챔질합니다. 저 챔질해요. 바닥에 안 닿았어도 챔질해요. 왜? 얘가 떨어지기 직전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쭈꾸미가 붙으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쭈꾸미를 물에다 한번 던져보세요. 아주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우리 뽕돌보다 훨씬 서서히 가라앉아요. 그 얘기 뭐냐면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물보다 살짝 무거우면 천천히 떨어지고 물보다 살짝 가벼우면 천천히 떠오르고 이런 겁니다. 뽕돌을 달았기 때문에 물보다 훨씬 무겁겠죠. 떨어지죠. 근데 천천히 떨어지는 거에 천천히 얘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데 얹어지면 같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죠. 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지는 거예요. 그게 쭈꾸미의 비중이에요. 근데 쭈꾸미가 발만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안 떨어지고 발만 움직이고 있어도 우리 이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수영 강습을 하면 이병이라는 걸 해요. 이병을 하는데 이병할 때 발만 저으면 이렇게 가슴 정도까지 물에 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쭈꾸미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게 비중은 물보다 조금 더 나가지만 높지만 가라앉지 않고 물갈퀴처럼 살짝살짝만 움직여도 쭈꾸미가 그냥 채공을 할 수 있어요. 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잡고 채공을 하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바닥에 안 닿아요. 11, 12, 13, 14, 15, 16, 17, 18 안 닿습니다. 뭐지? 들쑥들쑥 오야 쭈꾸미야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바닥에 안 닿으면 누가 내 거 걸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챔질을 해봅니다. 챔질 한번 해본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내가 카운트 세는 동안 주위를 둘러봤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다 했을 때 챔질 해봐가지고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어. 1, 2, 3, 4, 5, 6, 7, 8 했는데 라인이 안 풀려. 무슨 얘기냐면 바닥에 달 때 바닥에 쿵 하는 느낌, 이 바닥에 쿵 하는 느낌만 가지고 바닥을 감지하지 않아요. 카운트를 세서 10이면 바닥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낚시를 진행을 하고요. 또 내가 릴과 낚싯대를 보고 릴과 낚싯대가 저항을 받고 있는지 라인이 풀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라인이 풀리고 있는데 갑자기 7, 8 했는데 라인이 스무스하게 쓱 하고 서버렸어. 9도 안 셌는데 9, 10 해야 얘가 그렇게 하고 서야 되는데 뭐 9.5, 11, 10.5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오차 범위라고 하지만 7, 8 했는데 갑자기 돌거덕 하더니 스폴이 멈춰서 돌던게 그러면 바로 엄지손가락 잡고 챔질합니다. 바닥에 단 것처럼 딱 멈춘 거예요. 떠내려가지도 않고 거꾸로 내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줄이 더 풀려야 되는데 풀리다 말면 돌 위에 쭈꾸미가 앉아있고 쭈꾸미가 잡았으면 더 이상 안 풀리겠죠.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여기는 10을 카운트해야 되는데 여기는 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쭈꾸미가 여기에서 애기가 내려가는 걸 잡았어. 그러면 8에서 카운트가 멈추겠죠. 라인이 안 나가겠죠. 카운트는 더 세야 되는데 이것도 쭈꾸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갑오징어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리는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카운트 세다가 라인이 덜 풀려. 쭈꾸미인 경우는 카운트가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빈도가 많고요.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다 안 셌는데 라인이 안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는 뽕돌 무게를 무겁게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뽕돌이 그냥 푹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뽕돌이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를 잡아도 걸려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무거운 뽕돌을 쓰시면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냐라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천천히 더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너무 예민할 때 많이 있었던 입질들이고요. 이걸 못 느껴서 못 잡으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 그런 예로 하나 하다못해 바닥이 되게 거칠어서 바닥 굴곡이 막 느껴져요. 물이 조금 빨라서. 물이 조금 빠르거나 좀 얕은 수심에서는 바닥 굴곡이 느껴집니다. 쿵쿵쿵쿵쿵쿵쿵쿵 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더더더더 느껴지다 갑자기 아무 느낌이 안 나. 갑오징어나 쭈꾸미죠. 무조건 챔질 해야죠. 근데 들썩들썩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더더더더 하다가 돌 같은데 딱 걸리면 일부러 쭈꾸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돌에다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쭈꾸미 고수분들, 최근에 돌쭈꾸미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더더더더더 하다 큰 돌에 하나 딱 걸어놔. 오케이, 여기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그시 당기면 끈적하게 있어요. 벌써 덮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잡아 뜯으면 문어 뜯듯이 잡아 뜯으면 쭈꾸미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건 오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새로운 어떤 낚시 기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샘플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밑에 하나 도래가 더 달렸습니다. 도래뽕돌인데 밑에 도래가 하나 더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를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첫째, 폴링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똑같은 뽕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호를 쓴다고 했을 때 5호와 5호를 쓰면 분리를 하면서 덩치가 이렇게 됐던 덩치가 이렇게 얄쌍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끌고 들어가면서 얘가 물을 갈라서 더 빨리 끌어내리고 저항이 훨씬 적어서 폴링 속도가 훨씬 늘어납니다. 이거 하나 쓰는 겁니다. 첫째, 물의 저항이 적어져서 폴링 속도가 빨라져요. 둘째, 바닥에서 운영을 할 때 내가 뽕돌 2개를 다 안 들어봐도 돼요. 돌에만 들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뽕돌 2개를 다 안 들어보고 하나만 들어볼 수 있어요. 하나만 들어보는 요 끈적함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의 무게대로 내가 원래 쓰던 뽕돌의 무게의 느낌을 찾겠죠. 원래 쓰던 뽕돌의 무게, 이걸 들어봤을 때 느끼는 느낌을 다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데, 얘는 그걸 분리해서 일부분만 들어보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들어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안 느껴지면 최종적으로 원래 쓰던 무게의 뽕돌의 무게를 들어보고 확인을 하니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헷갈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초보자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들리는 부하가 적은 느낌의 느낌을 내가 부하가 조금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이 뽕돌이 들리면서. 그러다가 이 뽕돌이 2차적으로 들릴 때 끈적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쭈꾸미의 느낌과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낚시를 해서 이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단 채비하고 비슷해요. 2단 채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줄을 달아서 뽕돌은 여기다 놓고 애기만 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싱커가 달린 애들은 그나마 조금 확인할 수 있고 바닥에 대 있는 느낌이 나는데, 요즘에 나오는 스테 종류들은 이 바닥에 대 있는 느낌 몰라요.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간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못하고 계십니다. 어쨌간에 이거는 요 구간이 느껴져요. 요 구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들리는 데까지의 2단에 혹은 하나 더 해서 3단에 구분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장점이냐, 내가 무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3단. 자, 3단으로 해서 폴링 속도는 내가 원래 쓰던 뽕돌보다 조금 낮춰서 폴링 속도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거는 훨씬 나한테 이득이겠죠. 거기에다가 하나 들렸을 때, 2개 들렸을 때, 3개 들렸을 때 이걸 구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거예요. 뽕돌에 붙는 애들을 간섭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뽕돌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붙는 애들은 가지줄 쓰시는 분들처럼 뽕돌에 붙는 애들을 얘가 바늘에 걸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2개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2개까지는 여기 이렇게 오거든요. 2개까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내가 그래서 챔질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간섭을 오게 이렇게 돼 있던 애기를 쭉 펴지면서 쭈꾸미 몸에 걸리고 쭉 펴지면서 쭈꾸미 몸에 걸렸을 때 느껴지면 그때 좀 강하게 감는 방법을 해서 챔질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챔질을 이렇게 가속도를 올리는 챔질을 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게 뽕돌에 붙는 애들인데, 이렇게 3단으로 했을 경우에 뭐 이 간격은 조절을 할 거예요. 또 이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그 단점은 있는데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인 리그, 관절 리그, 조인트 리그 뭐 이렇게 부를까 싶어요. 반말리 체인 리그 뭐 이런 식으로 쓸까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도래가 너무 많은 걸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얇은 와이어로 해서 텅스텐 텍사스 싱커 가벼운 걸 써서 단촐하게 만들어서 관절의 효과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스트 중입니다. 뭐 판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만들어서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들어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텍사스 쭈꾸미 텍사스 리그가 될 수도 있겠네요. 텍사스 싱커로 만들다 보면 어쨌든 자료 사진에 텍사스 싱커를 2개를 앞뒤로 붙여서 저항도 줄이고 관절을 만들어서 무게에 대한 저항에서 무거운 뽕돌을 조금은 무거운 뽕돌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확인할 때 가벼운 뽕돌을 쓰는 것처럼 그런 이점을 볼 수 있는 채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이건 있어요. 가벼운 뽕돌을 썼을 때 장점이 채비가 물과 함께 같이 슬라이딩을 해서 같이 자연스럽게 라인에 끌려가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흘림 낚시의 기법을 사용할 때 이 무게의 어떤 임계점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흘러가는 채비의 느낌이나 그런 낚시 운영은 또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단점이긴 한데요. 사실 그런 흘림 낚시할 정도로 뽕돌을 가볍게 쓸 수 있는 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배 같은 경우 아니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흘림 낚시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앵커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배에서 무게를 내가 줄이지 않고도 무게를 줄인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시고 제가 그 데이터 어떤 필드 데이터들은 추가로 아직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추가로 좀 사용해보고 또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로 확인할 때 뽕돌이 요거 하나에서 요만큼 들려서 확인할 때 스펙트럼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길게 썼을 때 느끼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스펙트럼이 늘어나는 거죠. 로드의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만 구부러지는 낚싯대로 하게 되면 스펙트럼을 이만큼밖에 못 써요. 여기서 내가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굉장히 하셔야 되고 고수분들이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요새 최근에. 근데 요거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생깁니다. 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볼륨 조절할 때 1, 2, 3, 4, 5 이렇게 볼륨 조절하는 탁탁탁탁 끊기는 아주 작은 1에서 0, 1밖에 없는 이런 볼륨 조절을 한다면 미세한 조정이 어렵겠죠. 근데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0.1, 0.2, 0.3, 0.4, 0.5 이렇게 해서 늘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스펙트럼을 벌려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려놓으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가 쉽다라는 게 이런 스펙트럼이 넓은 로드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맞춰놓고 뽕돌을 굉장히 무겁게 쓰거나 너무 가볍게 쓰거나 하면 전혀 엉뚱한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레이턴시라고 하죠. 리스폰스가 짧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리스폰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긴 레이턴시를 내가 단점으로 안고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빠른 챔질을 내가 시작하긴 했지만 늘려주는 거죠. 이게 레이턴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짧은 대로는 늘리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천천히 해도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무거운 뽕돌을 썼을 때, 연질 때가 썼을 때는 내가 임계점을 넘기면 얘가 푹 하고 떠오르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내가 쓰는 로드에 맞는 추를 쓰셔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배에서 몇 호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걸 쓰는 거예요. 내 로드에서는 그 허용치를 벗어난다. 내 로드의 스펙트럼이 아닌데. 근데 왜 잘 잡냐?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적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맞춰서 하다 보면 더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고, 와, 이런 느낌이었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채비 역시 뽕돌의 무게에 대한 스펙트럼을 늘려놓은 거죠.
짧았던 스펙트럼을 2배로 늘려놓은 무게 저항을 덜 느끼게 무게 저항을 여기 있네. 네. 무게의 저항을 덜 안고 갈 수 있게 하는 챕이다. 실제 폴링 속도나 무게 운영은 내가 쓰던 원래 싱커 무게지만 폴링 속도는 그보다 빠르고 무게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여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신 분들 해보시고 반연 무거운 싱크 하나 쓰는 것보다 무거운 거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점이 많습니다. 뭐 물론 얕은 데에서 가벼운 걸 쓰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작하는 것은 1. 몇 g대의 텍사스 싱커로 2개를 하게 되면 16분의 3 이하의 싱커로 4분의 1 이상의 폴링 속도를 보여주는 어떤 채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안내를 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만의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다시 찍는데 기존의 영상들을 많이 했는데 못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영영 못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상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